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채권 시장 동향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이후에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달러화 기반 자산이 그래도 조금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2주에 한 번씩 출연하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죠. 올해 뭐 연초부터 관세 얘기 나올 때부터 얘기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만 믿자. 지금 그 기조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금융시장 반응들 보시면 알겠지만 안전자산의 제일 대표적이었던 미국채조차도 흔들리면서 여전히 미국채 10년 금리가 4.2%.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한 이후에 장기적으로는 미국 금리가 급락하면서 안전자산의 기능을 작동하는 듯 보였지만 그 뒤에 이제 일부 대외 세력들의 매도가 주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채권까지 들어오는 그런 흔들림 속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하고 최근에 협상 관련돼서도 상당 부분 많은 진척들 그리고 중국 관련돼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쪽에서 오히려 더 지금 대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걸 본인이 입으로 더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무역 전쟁에 대한 피해가 미국 쪽에 상당 부분 많이 아프게 다가왔다.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이제 뭐 관세 정책도 조금 후퇴하는 모습을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고 있고 협상이 진행될수록 뭐 실효 관세율이 낮아질지 관세 협상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그 반이라고 했던 게 지금 실효 관세율로만 따지면 중국에 부과한 뭐 145%를 배제하고 나면 주요국들 중심으로는 한 22.4% 내외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게 대공황 때 부과했던 한 20%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때가 가장 극단적인 무역 이기주의 뭐 블락 경제라고 하죠. 그걸 하던 시기보다도 이번이 더 높았기 때문에 베센트 재무장관조차도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걸 그 밑에 있는 경제 수장도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 상황이었으니까 저희는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은 대략 10% 초반대 실효 관세율. 그 정도 수준이면 10년 동안 미국의 관세 수입이 한 2조 달러, 연 2천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가 지금 공무원들 해임을 통해서 확보하는 한 또 2천억 달러 수입과 해서 감세 정책을 하게 되면 연으로 한 5천억 달러 내외 정도 10년 동안 5조 달러를 넘게 감세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감세 정책을 위한 재원으로도 한 지금 공무원 해임과 관세 정책을 버무리면 상당 부분 재원들이 조금 충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감세에 대한 우려들도 확대 재정 쪽에서 우려가 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효 관세율을 한 10%까지 낮추면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쳤던 충격을 절반으로 떨어뜨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다시 이제 복돋을 수 있는 현실적인 숫자는 그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반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반만 믿자라고 이전에도 조언을 해주셨었고요. 우리 시장이 쉬는 사이에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그동안에 뭐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더 안 좋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속보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조금 우려스럽게 얘기하셨지만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오히려 좀 예상보다는 양호하게 나왔어요. GDP 나우라고 하는 수치에서는 금 수입액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3%대까지도 추정이 됐었고 금 수입을 감안해도 그 발표 전일까지 마이너스 1%대. 그러니까 상당히 충격이 있을 거라 봤는데 생각보다는 재고를 쌓으면서 투자 쪽이 버텨줘서 소비와 투자가 버텨줘서 순수출 쪽의 충격을 흡수했는데 근데 이거는 마냥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쌓여있는 재고가 또 2분기에 딜레이 되면서 미국 쪽 경제에서 또 부담 요인으로 오히려 작동할 거거든요. 지금은 재고도 재산이라고 GDP의 플러스 요인이었는데 2분기에는 이 재고 소진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2분기 성장 탄력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너무 많은 부분의 전선을 확대해 놓은 부분, 그 부분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게 하는 그 단초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히 이번 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2분기까지 약간의 부담을 남겨놓은 숫자. 그것 때문에 관세 협상이라든지 무역 전쟁에 대한 부담들을 좀 빨리 해소해야 되는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GDP는 그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미국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드렸다시피 한 분기 뒤까지는 충격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톤다운 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는 양호했다. 2분기까지 그래도 충격은 있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지난 4월을 보면 관세에 따른 경기도나 우려로 안전자산으로서의 이제 미국채의 지위가 뭐 흔들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눠봤는데 앞으로 미국 국채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전 세계 상장된 자산 중에 단일 시가총액이 제일 큰 게 미국 국채예요.
이 미국 국채가 그렇게 쉽게 안전자산의 지위를 잃을 것도 아니고 그 정치적인 노이즈로 조금 부담이 커졌는데 뭐 일부 중국 매도에 대한 설왕설래 그 데이터 확인은 시간이 걸리지만 전일 보면 일본이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하면서 일본 총리조차도 미국채는 협상용 카드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미국 10년 금리가 지금 미국 경기 여건이 나빠지는 거 물론 지금 파월 의장이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겠다.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좀 제한되는 것도 있지만 수급적으로도 여전히 좀 꼬여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관세 협상에 따라서 대외 쪽의 매도 압력이 일본이 또 엔캐리 청산에 대한 뭐 미국채에 대한 축소 이런 네. 압박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미국채 안전자산 지위 그 자체를 의심할 건 아니지만 수급적인 부담 그것 때문에 미국 10년 금리가 전일에도 장중에 4.1대까지 떨어지다가 네. 일부 이제 또 이 수요 주체들 그리고 일본의 발언 같은 거를 더해가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제대로 레벨 다운이 됐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하반기에 가서 이 관세 전쟁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야 통화 정책이 조금 여지가 생길 것이고 그때 미국 금리의 안전자산의 지위는 조금 더 견고해질 수 있겠다.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불안감이 있다. 미국 국채 뭐 신뢰도, 선호도 관련해서 미국 재정 적자 문제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고 지금 의도대로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10년 동안 감세 정책에 따르는 부담을 하면 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관세에서 많이 커버하겠다는데 그 관세에 대한 기대도 좀 까이게 되면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미국 내에서 지금 공무원 중심으로 좀 일자리 줄여나는 실제로 해고 통보를 한 공무원 수가 20만 명 이상이 되면서 미국 전체 공무원의 10%가 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줄이게 되는 그들이 1년에 한 2조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아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 10%가 줄게 되면 2천억 달러 정도의 고정 비용이 좀 줄게 되는 효과가 있죠. 네. 그런 부분을 상쇄하면 아직까지는 이 재정 적자에 대한 신뢰성 흔들리고 있지만 기조 자체가 흐트러졌다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건 관세 협정 이후에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될 수입과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트럼프의 이 감세에 따르는 무리한 재정 부담 이런 부분도 조금 균형을 잡아갈 거다. 그 시점이 지금 수급이 꼬여 있는 미국채 시장의 안정과 더불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저는 6월 FOMC 전후가 그 이벤트들이 좀 몰리는 기간이다. 그래서 6월 달까지는 지금의 부담이 있긴 하지만 6월 이후에는 그 부분이 큰 고비는 하나 넘어갈 수 있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의 구인 건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오늘 밤에는 뭐 미국의 고용 보고서도 나올 테고 지금 이제 미국 고용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ADP가 잘 맞지는 않지만 이번 4월 수치가 6만 명대로 굉장히 또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래도 두 자리 때는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한 2만 건 이상 네. 더 늘었고요. 이런 고용에 대한 부담들은 1분기에 해고 미국은 3month 노티스 그러니까 3개월 지금 해고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숫자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앞서 공무원들 해고 통지한 게 1분기 말이었기 때문에 2분기 후반에는 그 데이터들이 녹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도 싸워야 되고 안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을 자르는데 그 자르는 공무원들이 이제 일자리에 대한 반영들이 5월, 6월 데이터부터는 조금씩 더 확연해질 거라 보거든요. 오늘 밤 고용 수치는 또 충격은 아니겠지만 지난 3월 달 예상을 상회했던 부분에 반작용들이 조금씩 들어올 거다. 이 부분이 하반기에 미국 경제의 둔화와 함께 연준이 금리를 낮추게 될 가장 중요한 백그라운드. 예, 저희는 미국 고용 지표 자체는 속된 표현으로 기스가 나 있는 예, 그렇게 해서 좀 주는 방향은 맞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에는 기스가 나 있다. 관세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고 성장률 전망은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고 연준의 역할에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 전에도 이제 하반기는 연준의 시간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지금 미국채 장기 금리가 여전히 잘 못 떨어지고는 있지만 단기 금리 중심으로 올해 최소 3차례. 네. 시장의 기대에 그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관세 부과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떨어질 거고요. 어제 BOJ 같은 일본 중앙은행도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충격이 재화에 미치는 물가 상승 효과보다는 수요를 감소시켜서 그래서 2026년 물가 전망을 했는데 1%대로 다시 꼬꾸라지는 전망을 내놨어요. 네. 그거는 우리도 그렇고 유럽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미국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원로이사 같은 비둘기들은 일시적인 충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관세 부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하반기에 연준이
3차례 정도, 그러니까 6월부터 시작하면 총 올해 75bp, 마켓 프라이싱으로는 100bp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들이 조금 더 높아진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요. 필요에 의해 움직일 정도의 경기 백그라운드가 나올 거다. 그리고 그 국면에서 유동성이 확대되는, 그리고 안 좋은 경기 여건에 대한 프라이싱이 끝났을 때 위험 자산들도 기회가 생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채, 원화채 시장의 원화채 시장 역시 상대적인 안전자산으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전 세계에서 성과가 가장 좋은 채권 시장이 한국채 시장. 좀 의아스럽긴 네. 하실 거예요. 주식은 계속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올해만 현물 잔고만 지금 25조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4월달 관세 전쟁 들어오고 나서 매수의 강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가파르게 늘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식시장 매도한 날에도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는 구간에 환해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의 높은 건전성과 일부 미국 달러 표시 자산들을 줄였을 때 미국채를 대체해서 유럽이나 일본을 먼저 우선적으로 봤지만 무역에 대한 중요도가 있거나 그런 국가들은 한국 편입을, 특히나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그런 외환보유고들을 활용해서 한국 시장에 진입했을 거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한국의 안전성을 보면 원화자산의 안전자산의 원화채권의 안전자산의 지위, 예, 금리가 이미 설명하고 있고요. 물론 나쁜 경기와 금리나 사이클에 있는 부분도 메인이지만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사주는 건 한국이 그만큼 채권 시장은 우리나라가 한국이 셀코리아가 메인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입증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 흐름은 좋다. 1분기 역성장이 이제 수치로 확인이 되면서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기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원래는 한 2.25 정도에서 다른 네. 금융 불안 요인들, 환리나 부동산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워낙 우리나라 1분기 성장 마이너스 때문에 올해 이제 1%대 성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네. 현실적인 부분 고려해서 저희도 2%까지.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균형으로 보는 중립금리가 2% 중반에서 좀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의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지금 이제 대선 전후로 정부가 돈을 쓰는 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져가자 얘기했는데 통화 정책도 2%까지는 낮출 수 있는 룸이 생겼다. 그래서 저희는 하우스비를 2%로 이번에 성장률 보고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2.75에서 여전히 우리도 미국만큼 한 75bp는 내릴 수 있는 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좀처럼 강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환율 전망도 짧게 해주실까요? 네, 지금 환율은 우리나라의 정치 그다음에 그 무역에 대한 중요도 때문에 좀 덜 떨어지고 있는데 네. 주식 매도도 아직 멈추지 않았죠.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멈추는 순간 지금 채권 쪽에서 아까 자금이 유입된다고 했는데 네. 저희는 미국과 하반기의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치 비슷하게 보고요. 그러면 원화가 공격적으로 절상될 정도의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탄력이 떨어지니까. 다만 지금 1,430원 내외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쯤에는 다시 레벨을 한 230원은 낮춰 1,400원을 중심 라인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절상 루문이 있지 않겠냐. 그만큼 한국 경제의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올해 2분기에 재정과 통화정책, 경기 부양책 등을 통해서 한국 금융시장에 투자 기회를 만들어 간다. 그게 환율에도 좀 녹아 들어갈 것이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 기대감도 있고 하반기 1,400원 수준으로 환율이 레벨을 낮출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